코 성형 수술할 때 마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코 수술하면 그냥 잠자고 일어나면 끝이 났더라, 혹은 코 수술할 때 망치 소리도 들리고 충격도 전해지고 놀랬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코 수술에 있어서 마취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 코 성형 수술할 때 마취에 대해서 정보가 많지 않으시죠? 다양한 마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소 마취죠. 코에다가 아니면 콧대에다가 국소 마취제를 주사기를 씁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안 아플 테니까 거기다가 실리콘을 넣기도 하고 아니면 실 같은 걸 넣기도 하고 필러를 넣기도 하고, 환자분들이 코 수술할 때 마취가 아팠지 필러 넣고 실 넣거나 고용물 넣을 때는 안 아프다, 당연히 정상이죠. 만약에 마취 안 하고 실리콘이나 실이나 필러 넣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인 국소 마취고, 되게 코 성형뿐만 아니라 성형 수술이라고 하면 심지어는 눈 성형조차도 사실 겁이 나고 불안에 떠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워주기를 원하죠. 이 재워준다는 게, 눈 성형 수술을 하다가 계속 잘 수는 없죠. 그러면 눈을 떠보고 모양도 맞춰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눈 성형 수술은 수면 마취가 잘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그냥 자고 끝났으면 좋겠다죠. 단순하게 저희는 그렇게 설명을 하죠. 국소 마취제 줄 때는 아플 수도 있으니까 이때 잠시 재우겠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끝까지 재워주세요. 그러려면 수면 마취제, 대표적인 게 프로포폴이죠. 이 프로포폴, 이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국가에서 관리가 하고 있죠. 이걸 계속 이제 놔달라고 하죠. 그런데 정신성 의약품이 왜 위험하겠습니까? 호흡이 억제된다든지 아니면 프로포폴을 많이 쓰다 보면, 프로포폴이 처음에는 한 번 맞으면 잠이 와요. 또 자고 싶어요. 또 약물을 계속 써요. 그러면 계속 약물이 축적이 되고 우리 인체도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구강내, 이제 기도로 가는 구강내 혀가 말려버려요. 그러면 안에서 기도로 가는 입구 자체가 막히면서 이제 숨을 못 쉬게 되겠죠. 그러면 컥 이렇게 되죠. 컥대가 또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은 수술하는데 집중하느라고 그걸 볼 새도 없고, 환자의 상태, 환자가 조금 힘들어하면 의사 선생님들도 정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수술에 집중을 못하다 보면 환자와 신경이도 할 수 있는데, 환자는 몰라요. 이미 벌써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또 재워달라고 해요. 프로포폴을 줘요. 이러다 보면 이제 악순환이 되어서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큰 사고가 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프로포폴의 무서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독되어서 이 프로포폴 맞으러 돌아다니신 분도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코 수술 하신다고 중독되어 있는 그런 분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코 수술을 매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프로포폴로 계속 자고 싶다고 하는 환자의 욕구와 수술에 지장이 있으니까 환자를 어떻게든 재우고 싶은 의사의 입장에서는 서로 마주치면 큰 사고가 난다는 거죠. 실제로 수면 마취라는 건, 우리가 수술할 때 계속 자고 있으면 전신 마취를 하지 왜 프로포폴 같은 이런 마취제를 써서 수면 마취를 하겠습니까? 프로포폴만으로 완전히 잘 수 있다면 심장 수술이든 위암 수술이든 개복 수술이든 그냥 자고 있는데 끝나는데 왜 전신 마취 하겠어요?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거죠. 불안전하기도 하고. 코 수술할 때 과연 수면 마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분은 이 프로포폴 쓰는 수면 마취를 잠만 자는 전신 마취와 똑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기도를 확보되지 않는 전신 마취와 똑같다고 해요. 기도가 확보되어야 산소가 들어가는데, 이 기도가 확보되지 않은 전신 마취 같으면 어느 순간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코 성형에서 지금 프로포폴의 위험을 말씀을 드리느냐? 몸에다가 산소가 들어가는 통로는 입과 코입니다. 코 수술할 때 코로 숨 쉬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구강내, 구강을 통해서 기도가 확보돼야 되는데, 이제 마취과 선생님 계시면 옆에서 구강내로 통해서 기도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조차도 마취과 선생님께서 계속 옆에서 모니터링을 컨트롤 해가면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 성형 중에서도 간단한 수술이 아니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던 절골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기능 개선 코, 이제 우리 뼈 한번 볼게요. 전번에 여러 가지 모형으로 봤을 때 콧뼈를 절골을 한다고, 이런 부분에 절골을 해서 안에 밸브가 주저앉은 거는 다시 올려주기도 하고, 이런 수술을 많이 한다고 했죠. 이런 경우에 비중격이라고 해서 코 안에 경막이죠. 콧구멍을 나누는 이 경막에 휘어 있으면 이걸 똑바로 하는 수술을 할 때 피도 많이 나고 이러다 보면 입 안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죠. 구강내로
안 그래도 코 수술을 하기 때문에 코로 숨쉬기가 힘든데 입 안에 피가 흐르면 컨트롤하기가 수면 마취상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대부분의 기능 개선, 비염 수술이라든지 이런 수술은 일반적으로 수면 마취로 할 수 있는 정도로 간단한 수술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마취가스를 쓰는 안전한 기도가 확보된 그런 마취를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도가 확보된 코 수술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관 튜브. 일반적으로 코 수술을 하게 되면 코에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양악 수술이나 입 안을 수술할 때는 코로 해서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데 코를 수술할 때는 입 안으로 해서 기도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산소도 공급하고 마취가스도 오고 바깥쪽에서 프로포폴이 되든 다른 신체 활력을 저하시키는 약을 주면 기도가 확보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의학 드라마 보시면은 환자가 숨을 못 쉰다.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한 백을 주물러서 산소가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혀가 말려 있다든지 어떤 형태든 기도에 피가 많이 차 있으면 당연히 공기가 산소가 기도로 폐로 들어갈 수가 없죠. 의학 드라마 보면 김 선생, 박 선생 빨리 이러한 보이시죠? 불이 나오죠? 빨리 기도를 확보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기도에다가 삽관을 해서 산소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전신마취하면 머리도 나빠지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전신마취를 몇 번 받았지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제일 안전한 수술은 전신마취입니다. 특히 미용 성형 수술에 있어서는 코 성형 수술을 할 때 삽관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목 안에서 일종의 머케니컬 트라우마로 해서 목이 붓거나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간단한 기도 확보 장치가 LMA 튜브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LMA 튜브는 혀가 말렸거나 구강 내에서 기도 확보가 잘 안 됐을 때 이머전시로 누구든지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튜브인데 이걸 이제 수술이 길지 않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이 원칙이지만 급할 경우에는 이것도 활용해야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코성형 수술을 할 단순하게 수면 마취를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아주 간단한 프로시저 같으면 그래도 뭐 빠른 시간이 끝나니까 괜찮지만 비중격이나 절골이나 이런 형태의 수술로서 기능을 개선해야 되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마취가스를 활용한 기도가 확보된 전신마취를 기도가 확보된 상태에서 프로포폴을 쓰든 어떤 형태의 시술을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급히 이렇게 방송 스케줄을 잡았습니다.